은퇴 후 돈보다 무서운 것은 시간이 많은데 돈이 줄어드는 불안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병원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 오늘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 노후 파산을 피한 한 67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돈보다 중요한 판단력을 지켜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67세의 김정호 씨입니다. 40년 가까이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다 63세의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아내와 단둘이 사는 김 씨는 이 정도면 노후에 부족하지 않겠다는 안도감 속에서 퇴직 후 첫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오르며 생활비가 늘었고 아내의 무릎 수술비로 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돈이 바닥나겠다는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깨어 인터넷으로 투자 정보를 뒤졌습니다. 주변에서 배당주, 임대수익형, 부동산, 미국 ETF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 친구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이자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데 투자라도 해야지라며 자극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절반의 퇴직금을 들고 수도권 외곽의 소형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월세 90만 원이라던 상가는 1년 뒤 세입자가 나가며 공실이 됐고 재산세와 관리비만 매달 25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때 김 씨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하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김 씨를 바꿔놓은 건 한 재무상담가의 말이었습니다.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자의 재무 목표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지출입니다. 그 한 문장이 김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상가를 손해보고 팔고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와 예비비를 분리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생활비는 매달 220만 원. 그중 130만 원은 국민연금에서, 나머지 90만 원은 예금에서 월마다 자동 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2천만 원은 아예 다른 은행에 넣고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지출이 예측 가능하니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의 변화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컸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웁니다. 돈이 줄지 않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퇴직 후 처음 3년은 돈을 불안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일상의 루틴이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사례를 노후 생존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불리려는 욕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만 실제로는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노후 파산을 막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의 합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 구조가 불안정하면 결국 불안이 커지고 통장은 비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후 생활비의 3단 분리법입니다. 첫째, 고정비 통장은 국민연금, 주택연금이 자소득 등 꾸준히 들어오는 돈으로 월세, 공과금, 식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커버합니다. 둘째, 가변비 통장은 병원비, 경조사비, 여행비 등 예측이 어려운 항목을 위해 사용합니다. 셋째, 비상금 통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만 쓰도록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김 씨가 실천한 또 하나의 전략은 마음의 회계 분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어 금리나 환율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통제 가능한 영역, 생활비, 습관,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 그의 노후를 안정시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통제 가능성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 부부는 노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 점검의 날을 정해
통장을 함께 확인하고 그 외의 날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식탁에서는 건강과 여행, 그리고 손주 이야기만 나눕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쌓이자 부부 관계도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부족해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배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가 주인을 지배하면 불안이 시작되지만 주인이 도구를 통제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은퇴자의 재무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둘째, 돈의 구조를 바꾸면 마음의 구조도 바뀝니다. 셋째,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 여유와 안정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후 파산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것입니다. 결국 67세 김정호 씨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돈은 줄어들지만 불안은 줄어들 수 있다. 노후의 품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직장 시절엔 월급일마다 일정하게 채워지던 통장이 은퇴 후에는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하고 그 속도는 예측보다 빠르다. 많은 은퇴자가 이 현실 앞에서 본능적으로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욕심이 노후 파산의 문을 연다. 67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존의 기술을 배운 한 사람의 기록이다. 그는 특별한 투자 수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관점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가 노후의 불안을 줄였다. 은퇴자의 재정은 구조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지출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 의료비, 자녀 지원, 경조사, 물가 상승은 모두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변수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한 방을 노린다는 것이다. 퇴직금으로 상가를 사거나 주식에 올인하거나 혹은 친구의 말을 믿고 사설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원금 손실 경험을 겪었다. 그중 상당수는 노후 자금의 핵심이던 퇴직금이었다. 즉, 위험을 분산하기보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심리가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김 씨가 바꾼 첫 번째 습관은 돈의 흐름을 구조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을 중심으로 기본 생활비를 고정시켰고 추가 생활비는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게 했다. 중요한 건 그가 돈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돈의 패턴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만든 순간부터 그는 매일 통장을 열어보는 습관을 멈출 수 있었다. 불안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현금 흐름 안정화 효과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비 만족도가 높고 지출을 통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두 번째 전환은 수익보다 지속성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재무 설계의 기본은 자산의 총량보다 현금 흐름의 지속이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여전히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집착한다. 은퇴 전까지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생애였기에 정지된 상태를 불안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재무 전략은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구조가 장기 생존의 핵심이다. 김 씨는 상가를 정리한 후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고 그 덕분에 4년째 통장의 잔고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를 멈춤의 수익률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금전 계산을 넘어선 통찰이 있다. 멈추는 것이 곧 지키는 것이라는 철학이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의 회계 분리였다. 김 씨는 금리나 환율처럼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식비, 교통비, 취미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초점이라고 부른다. 외부 요인보다 자신의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휘둘리고 위기 대응력도 높다. 김 씨는 이 원리를 재정 관리에 적용했다. 매달 가계부를 점검할 때도 손익 계산이 아니라 내가 계획대로 소비했는가를 중심으로 봤다. 그 순간부터 그는 통장 잔고보다 자신의 선택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태도는 노후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 통제감을 가진 은퇴자의 우울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다. 김 씨 부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재정 점검의 날로 정했다. 둘이 함께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 항목을 다시 나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런 과정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활의 리듬이 됐다. 통장 점검이 부부 갈등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된 것이다. 그들은 이 시간을 생활 리셋의 의식이라 불렀다. 이렇게 돈을 둘러싼 긴장이 사라지자 오히려 일상의 대화가 늘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금전적 대화의 정상화라고 한다. 돈을 숨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상 속 하나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다. 노후 부부의 안정성은 소득보다 이런 소통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출의 정체성화이다. 김 씨 부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가치 소비 항목으로 잡았다. 여행, 건강, 취미 등 자신들의 행복을 높이는 분야에만 쓰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항목이 그들의 노후를 지탱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단순히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인다는 감각은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나이 든 사람에게 자기 효능감은 곧 삶의 활력이다. 소비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 되는 순간 돈은 불안의 대상에서 행복의 도구로 바뀐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은퇴 후 생존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돈의 속도를 늦춰라. 수익률보다 소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지출 구조를 시각화하라. 통장 분리나 자동 이체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장치다. 셋째, 돈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라. 부부나 가족 간의 금전 이야기를 금기시하면 불안은 내부로 쌓인다. 넷째, 소비의 의미를 부여하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곧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의 반영이다.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은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상승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김정호 씨의 삶은 이제 단조롭지만 안정적이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이 말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돈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불안을 비추면 불안이 커지고 평온을 비추면 평온이 따른다. 은퇴 후 파산을 피한 그의 비결은 복잡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었다. 벌기에서 버티기로, 투자에서 관리로, 불안에서 예측으로 시선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 재정의 본질이다. 인간은 늙어가지만 판단력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이 전하고 싶은 교훈은 단 하나다. 돈을 다스리면 삶이 단단해지고 불안을 다스리면 시간이 편안해진다. 노후의 품질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남은 돈으로 얼마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처럼 노후 파산을 피하는 첫걸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